안녕하십니까. 외우지 않는 공부방, 전체를 관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방, 뭉지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본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설명란에 링크를 연결해 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자기파가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모델은 평면파입니다.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전자기파는 햇빛은 전부 평면파로 건설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5천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여기서 지구 반지름 6,400km죠. 6,400km 곱하기 2 해봐야 12,800인가요? 12,800km 하면 거의 평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달하는 빛은 전부 평면파로 건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면파를 사용한 데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에서 평면파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X방향이고 이때 전기장은 E이고 자기장은 B입니다. 공간에 델타 T만큼 이때 U가 자기장 에너지죠. 전자기장 에너지 U가 평면 A를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델타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것이 델타 T 동안 움직인 거리가 델타 X라면 델타 X는 C 델타 T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평면파가 공간을 꽉 차서 움직이고 그때 에너지는 모든 단위 부피마다 전자기파의 전기장의 에너지와 자기장 에너지 U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위 면적 A에 대해서 폭이 델타 X인 즉 델타 T 동안 움직인 이 안에 포함된 전체 에너지를 구하면 우리가 전자기파가 이 시간 동안 운송한 에너지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식의 구조가. 그래서 총 에너지량은 전체 부피의 에너지 밀도를 곱하면 된다. 간단하죠. 왜냐면 에너지 밀도가 바로 부피당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전체 부피는 단위 면적 A의 높이 C 델타 T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 U를 곱하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단위 시간당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면 되죠. 단위 면적이니까 A를 나누면 되고 단위 시간당이니까 델타 T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A 델타 T 분의 AC 델타 T를 하게 되면 약분이 되죠. 델타 T가 약분이 되고 A가 약분이 됩니다. 남는 것은 CU만 남게 되죠. 의미가 뭡니까? 전자기파가 즉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의 어떤 평면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에너지 밀도에 광속을 곱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S로 표현하게 되면 CU가 되고 U를 앞에서 구한 전기장과 자기장식을 넣습니다. 그러면 C, U0, E0, 10이 되는데 이때 C를 다시 풀면 U0분의 EB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 U0분의 EB가 우리가 포인팅 벡터 X가 U0분의 1, E 곱하기 B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죠?
전자기파가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에너지 밀도에다가 광속을 곱하면 된다. 중요한 식이 되겠죠. 영국의 물리학자 존 포인팅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량하는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포인팅 벡터라고 이름 붙였죠. 자기 이름 붙여서 포인팅 벡터입니다. I가 아니고 Y죠. 포인팅 벡터라고 붙였습니다.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S는 이 외적의 B입니다. 그리고 뮤0 I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전자기파의 S를 구했을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S는 뮤0 분의 2B였죠. 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에 구하는 식인데 일반적으로 전자기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장과 전기장이 있는 경우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하는 공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포인팅 벡터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자기파에 적용하게 되면 뮤0 EB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E와 B는 직교하기 때문에 사인값이 1이죠. 따라서 크기만 곱하면 되는 것이죠. 이 포인팅 벡터의 의미가 이해됐습니까? 전자기파가 아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하는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포인팅 벡터로 구할 수가 있다. 이때 이것이 벡터형이죠. 벡터형입니다. 전기장, 자기장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도 전류 I가 흐르는 전선이 있으면 이때도 전자기파가 없죠. 전자기파가 없어도 에너지는 계속 운송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포인팅 벡터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계량하는 식이 포인팅 벡터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벡터 물리량이고 단위는 1이죠. 에너지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단위면이 이건 단위죠. 단위 이 와트죠. 와트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다. 이것은 이 W는 와트입니다. 와트. 일률이고 메타의 제곱이다. 단위 면적당 그렇죠. 단위 면적당 와트는 줄의 T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자기파가 운송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에서 도달하는 평면 전자기파의 세기를 계량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출렁이죠. 출렁이기 때문에 특정한 값을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서 그 세기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기는 보통 I로 표시하기 때문에 I로 하고 평균 S의 평균인데 전자기파를 하게 되면 굳이 벡터를 쓸 필요가 없죠. 포인팅 벡터의 평균을 하면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인데 CU죠. CU 에버리지고 U는 뮤0분의 B 제곱을 쓸 수 있고 또는 입실론 제로에 E의 제곱을 쓸 수도 있겠죠.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B 제곱, 4인 제곱, KX-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런데 4인 제곱의 평균값은 2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러면 전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I는 2분의 1에 뮤0의 B 제로의 제곱이 되죠.
또는 2분의 1의 입실론 제로의 E 제로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운송하는 에너지 크기는 U는 입실론 제로 E의 제곱 또는 뮤 제로의 1의 B의 제곱이었는데, 이 변수가 아니고 진표의 최대치죠. 최대치 E0, B0가 들어가면서 평균값 2분의 1이 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이 세기는 뭡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럼 오늘 편집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는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